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7장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 챕터 중에서 뉴스 속의 경제학하고요, 우리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176페이지랑 177페이지에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주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런데 미국도 뭐 도심에는 엄청나게 주차 공간 찾기가 쉽지 않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 미친 듯이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것은 운전자들도 스트레스야. 어디 주차장 없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어떤 지역에서는 이동 중인 차량의 3분의 1이 주차 공간을 찾는 차량이야. 그래서 목적지는 다 왔는데 이게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주차장을 찾아가지고 주차할 공간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주차 문제 있잖아요. 주차할 공간을 찾는데 계속 하이에나 같이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피곤해요. 피곤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되는 거지. 아니, 이 주차 공간 찾아 나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딴 데다 썼으면 훨씬 더 생산적인 효율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 이게 연료를 써야 되는 거니까 환경 파괴에도, 환경에도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어떤 방법, 이 해결책을 위한 어떤 방법이 뭐 없을까? 고민을 하던 가운데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주차 미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최소한 한 개 주차 공간이 반드시 존재하도록 언제든지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시간 낭비라든가 쓸데없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요, 거기 보시면 수요 공급의 원리를 사용하는 거야.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어떤 원리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수요 공급의 원리인데 라고 보시면은요, 자,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차량이 가장 붐비는 곳에 주차 요금을 올리고 한간 구역에서는 주차 요금을 낮추는 거야. 우리가 주차장에 뭐 10분당, 1시간당 등등 얼마 요금을 내잖아요. 너무 많이 붐비는 데는 가격을 올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가격 부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뭐 4.5달러나 6달러까지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부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아니 나 주차 안 해 해가지고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거나 그런 대체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조금 더 멀리 이렇게 주차 공간, 저렴한 주차 요금인 곳에 세워두고 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약간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비행기 티켓이나 호텔이나 성수기, 비수기 다르게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기세나 이런 것도 만약에 성수기 때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냥 뭐 꼭 그 많이 몰리는 곳에서 좀 저렴한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주차 공간도 어떻게 됩니까? 주차 공간도 우선 주의해야 될 게, 주차 공간도 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희소해요. 희소한 자원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인데 수요 공급의 원리를 사용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쭉 신문 기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 끝 말미에 한번 보시면은 길거리에 무료로 주차로 막 하고 이중 주차하고 공짜로 하는데 돈 내라고 하니까 이제 약간 저소득층 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걱정하겠습니까? 주차 공간 있으니까 뭐 그냥 돈 내버리고 그냥 하면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불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쭉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 단락에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길가에 주차 공간을 찾는 것이 어떤 행운이나 운명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내가 가려고 했는데 저쪽에 주차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길가에다가 댈 수가 있게 됐다. 오늘은 운이 참 좋은 날이네. 운에 의해 가지고 주차 공간 찾게 되는 그것보다는 진짜 원하는, 내가 만약에 다른 밥은 굶어도 주차는 해야겠어 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주차를 해서 이용해야 될 사람들한테 가는 게 희소한 주차 공간이
바람직하게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세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그것은 당신이 슈퍼에 가면 언제든지 신선한 바나나라든가 사과를 살 수 있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나 이런 데 가서 가격이 너무 싸고 공짜라고 해봐요. 그러면 슈퍼에 뭐 신선한 바나나 남아있겠습니까? 없죠. 그냥 다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슈퍼나 이런 데 가도 신선한 바나나 같은 걸 구할 수 있게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적정한 가격이 책정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그걸 소진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사람한테 희소한 자원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가 있는데 장기 시장이 있어야 할까? 이 장기를 파는 신장이라든가 뭐 거기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신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장기가 거래되는 뭐 눈이나 뭐 심장 이런 거 이식 수술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래되는 시장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첫 번째 줄에 볼게요. 보스턴 글로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어머니의 사랑이 두 생명을 구해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는 바로 뭐냐면 장기 신장 이식이 필요한 아들이 있는 어머니가 있어요. 신장 이식을 해야 돼. 이식이 필요한 수술을 앞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가 내 신장을 전해주고 싶어 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신장은 아들 신장과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신장이 이제 우리가 콩팥 뭐 이렇게 두 개씩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머니의 신장이 바로 아들에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한번 네 번째 줄로 가볼게요. 한번 음미해 보세요. 주치의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녀의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수잔이 제3자에게 신장을 기증한다면 어머니께 당신의 신장을 아들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줘라. 타인에게 제공을 하는 거야. 타인에게 제공하면 또 이게 이 사람한테 뭔가를 대가를 치렀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들의 신장이 맞는 것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머니의 신장을 준 거나 사실은 같은 효과잖아요. 근데 이걸 한순간 약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 맞아요. 시장이 존재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신장이 두 개니까 나는 지금 필요가 없어. 하나만 있어도 돼. 그러면 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시장에 갖다 파는 거야. 약간 무섭잖아. 신장을 갖다 팔고 이런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명이고 장기인데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원리는 바로 그 얘기랑 똑같은 거야. 타인에게 신장을 제공하고 그 대신 아들에게 맞는 신장을 거기서 교체를 하게 되는 거니까 신장이라는 그런 시장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쵸. 신장을 사고 팔고 돈을 벌어서 나는 신장은 하나 필요 없고 대신 뭐 술도 잘 안 먹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거기 보니까 신장 판 돈으로 오래된 쉐보레 자동차를 팔고 신형 렉서스 자동차 승용차를 사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보시면 장기를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은 불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긴 한데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장기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한가 0의 가격 상한제를 부여한 거랑 같은 말입니다. 안 돼! 공급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격을 받고 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다음 줄에 만성적인 물량 부족 현상이 늘상 생기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쭉 나가면 결론은 그거예요. 신장도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런 공급이 수요가 막 계속 너무 넘쳐 흘러가지고 공급이 딸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9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아니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해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시장에서 이런 신장이 만약에 거래되는 시장이 생긴다라고 가상적으로 생각하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공평성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 줄 보세요. 장기가 지불 용의가 가장 높은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배분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 시장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희생으로 부자들만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돈 있는 사람만 그거 해소하는 거 아니냐? 라는 문제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신장이라는 것도 거래대가 될 수 있다면 희소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또 배분은 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이건 효율성 측면에서만 얘기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있는 것처럼 과연 이게 공평한 일인가?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떤 정책이나 조치가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